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돌파하면서 5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면서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발열과 기침,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겁니다. 최근 이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00명. 한 달 만에 갑절 이상 급증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나 독감 환자들이 하루에도 한 100명 남짓 와서 검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환자 수가 갑절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600명대를 유지해왔지만 어제는 1,033명까지 늘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64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1,431명 이후 5달 만에 최다치입니다. 이번 치료를 받던 70대와 8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로 유행 단계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N.1 검출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BN.1 검출률은 36.7%로 기존 우세종인 BA.5 검출률 30%를 넘어섰고 3주 전 13.2%에서 계속 증가했습니다. BN.1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독감 의심 환자도 외래 환자 1,000명당 150.2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 55.4명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이 10.6%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BN.1 변이도 개량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신공항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 지역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올해 말부터 설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순유입 인구가 불과 5년 만에 뚝 떨어졌는데요. 제주 청년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다 보니 기업들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양은정 씨. 제주 토박이지만 취업을 앞두고 제주를 떠날 생각입니다. 제주에서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계열이나 이제 출판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이제 이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인턴십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거꾸로 제주가 좋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대학생도 마찬가지. 제주를 떠나려고 합니다. 일자리도 적고 임금도 낮고 집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기업은 기업대로 고통입니다. 제주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 수도 적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일하는 사람 찾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실제로 4,000명을 넘던 청년 순유입 인구는 불과 5년 만에 51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 청년들은 절반이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광지여서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이주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제주도 청년 인구는 10만여 명, 2021년 기준 37%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5년간 5천억 원을 들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직기 때는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착기 때는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하지만 관광과 서비스업 위주의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 구조 때문에 소득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해 청년들의 탈재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예, 60년 전 제주에서는 이 도지사와 시장은 물론 읍장이나 이 면장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과거 지방자치의 모델이지만 이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할 대안을 찾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시와 읍면이었는데 제주에는 제주읍 1개와 12개 면이 있었습니다. 1952년 처음 실시된 1차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도의원 20명과 제주읍의원 22명, 면의원 164명을 선출했습니다. 1960년 3차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1명, 읍장 3명, 면장 10명 등 15명의 단체장과 도와 시읍 면의원 195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지만 자치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자치를 자기 생활 공간의 공동체적 문제 해결과 문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5, 60년대에 있었던 읍면자치가 현재 시, 군, 특히 군자치보다는 더 자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막 꽃을 피우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돼 지역이 갖고 있던 모든 자치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방자치의 암흑기였던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리고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토대였던 읍면자치는 되살리지 못했고 대신에 시군자치가 도입됐습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짜 의미가 주민 참여라는 측면을 보면은 읍면도 자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옛것을 되살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지금까지 왜곡됐던 겁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등장했다 사라진 읍면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본부장 외 직원 1동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중 1학년 양청우 22만 원, 신제주초 2학년 양형필 19만 원, 놀자개 1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규모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적 이동이 필요하다며 도청 내부뿐만 아니라 행정시 인사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내부 공식 라인이 아닌 외부를 통해 인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신년 인사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해는 협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오영훈 도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새해에는 견제와 감시를 넘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1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바다환경지킴이 회원인 송일만 작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복 하수펌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해 바다가 오염됐다며 제주도가 현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2단계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서광로 등 10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하면서 가로수를 뽑고 보행로를 줄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보행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했던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새해부터 모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카지노 8곳 가운데 5곳이 휴업했지만 지난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카지노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지노가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19년 47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주 자생식물종자가 국가보관시설에 영구 저장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시로미와 제주 황기, 황근 등 유용식물종자 137종 220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시드볼트는 지구에 재앙이 닥쳐 식물이 사라질 때를 대비한 저장시설로 세계적으로도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함께 2곳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의 혼저업소개 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관광지와 식당, 카페 등 200곳의 영업시간과 위치, 연락처 등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도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